이거를 낙찰된 거랑 할 거를 매주 반복을 매주 하면 결국은 그 물건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랑 공부했던 이 방식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랭구님도 따님 두 분 계시는데 네.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녀 교육 제가 열심히 합니다. 생각보다. 특히 첫째랑 이야기 많이 나누거든요.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첫째하고 정기적으로 돈 공부, 세상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녀한테 사실 뭐 유튜브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 반대로 하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1년이 3년 되고 3년이 10년 되고 금방 대학생 되고 금방 사회초년생 될 텐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사례를 많이 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니까 수학 점수 몇 점이니? 90점. 영어는 90점. 국어는 90점. 다 90점이래요. 근데 만약에 반 친구 아이 중에서 한 명이 수학은 100점인데 나머지가 다 빵점이래요. 그럼 제가 만약에 수학 학원을 차려요. 그럼 수학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채용할까 너를 채용할까 물어봤더니 친구를 채용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맞아. 나는 무조건 나 그 친구를 채용할 거야. 반대로 영어 학원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영어는 100점인데 나머지 다 빵점이야. 그럼 누굴 채용할까? 또 친구를 할 거래. 그럼 답이 나왔죠. 너는 지금 여러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쓸모가 없다. 사실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아빠조차도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빨리 깨달았다고 하면 저는 다르게 했을 것 같다.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얘기해 주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어떤 하려고 하는 것들을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거 한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눠요. 영부영 하다 보면 금방 대학생 되잖아요. 지금부터 7년 동안 만약에 한 분야만 공부하면 아마도 그 한 분야는 20살이 됐을 때 또래 친구들보다 상위 1%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금융 공부든 뭐 재테크든 돈 공부든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좀 빨리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과거 이야기 많이 해주죠. 그냥 부모님 말 안 듣고 좀 찌질했던 이야기. 그러면 아이가 이제 좀 신기해 하면서도 그냥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는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그 따님이랑 네. 돈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1시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아빠랑 대화할까? 돈 공부 좀 할까? 하면은 이제 아이패드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웬만하면 이렇게 막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각인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이가 너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되게 작은 미션들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융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금융 공부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되게 뾰족하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하루 국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5개, 가장 많이 하락한 주식 5개. 그거를 손으로 적고 왜 올랐는지도 네이버에 검색하게끔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네? 왜 많이 올랐을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블로그 글이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7년 동안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한다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오늘은 구리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오늘은 배관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렇지 보니까 뭐 철강이 오르고 그 이유들이 다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다음번에 똑같이 구리가 오르는 걸 보면 역으로 어떤 회사가 올라가야 되는지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예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단순 반복이거든요. 저는 단순 반복만 하더라도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웬만하면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그걸 조사하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두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봤는데 뭐 매출이 나와서 매출이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매출이 뭔지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도 한 개씩 더 시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자녀가 아니라 만약에 성인한테 시킨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하겠죠. 특히나 만약에 부동산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 오늘 많이 오른
아파트 5개, 많이 하락한 아파트 5개. 이거를 7년 동안 쓰면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할 거라고 봐요. 주식은 왜 올랐느냐 이유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 테마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는지 그 회사를 덩어리를 아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부동산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설계를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차라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수익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같은 종목을 하나만 보자. 그러면 상가 이해도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 대신에 너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낙찰됐던 상가만 정리해라. 원래 감정가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에 낙찰됐는지만 적어보라. 이게 어려울까요? 쓰다 보면 10억짜리가 6억에 낙찰됐네? 60% 정도에 계속 낙찰되고 있구나. 그럼 다음번에 내가 금액을 질러야 될 때 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낙찰할 물건, 입찰을 해야 될 물건도 한두 개 정리해보라. 그럼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시에 있는 모든 경매 물건, 그리고 낙찰할 물건, 이거를 낙찰된 거랑 할 거를 매주 반복을 매주 하면 결국은 그 물건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낙찰가율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받아서 월세를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거까지만 딱 정리하면 진짜 되게 많은 게 정리가 돼요. 근데 혼자 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개, 두 건만 하면 돼요.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개. 낙찰된 거랑 앞으로 낙찰할 거. 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돼요. 내가 이걸 모르네. 이걸 찾아볼까? 상가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지? 세금이 어떻게 되지? 월세는 어떻게 받아야 돼? 얼마가 적당한 거지? 이렇게 역추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뾰족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램보님이랑 같이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재밌겠죠. 저도 사실은 이거를 같이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그렇게 많은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상가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검토해야 될 물건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자녀랑 공부했던 이 방식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해서 제가 최근에 만든 게 주주총회예요. 푸른 주주총회. 무슨 줄임말이에요, 주주총회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매년 열리거든요. 아. 진짜 회사의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버핏이랑 옛날에 고 찰리 먼거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뭐 조언을 해주고 했었죠. 강의 같은 형태가 아니라 가볍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한 거를 가지고 또 각자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를 준비해오고 준비해온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재밌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벌써 한 반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거의 한 9개월, 10개월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저랑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싶어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무조건 더 빨리 뭐 이렇게 성과 내려고 하고 또 성장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자녀를 설득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맞더라고요. 서서히 제 생각이 물들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시간, 스터디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자리이긴 한데요. 이런 컨셉의 모임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뭐 참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그 안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요? 일단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어젠다를 최대한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 어젠다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저런 생각했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주주총회니까 저도 버핏은 아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최대한 해주려고 하죠. 제가 최근에 했던 주제들 중에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의 삶 살고 싶어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았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갈아타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핵심이 입지이다 보니까 입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 만드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냥 장르를 국한하지 않고 매주 다른 주제로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앞으로 뾰족하게 무엇을 할지 설계를 하고 그것을 반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자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랭구님과 같이 하는 네. 뭔가 동공부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 한 줄로 요약하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